전 지역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에서 또 달려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여기까지 찾아주시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서로 여기 가보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인사 좀 나누시죠. 옆에 제가 인사 좀 예, 알겠습니다. 네, 크게 말하랍니다. 이런 어려운 요구를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인사 좀 나누십시오. 크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모자라게 보이긴 하긴 아마 되겠죠. 인사,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어제 11월 3일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7년 전 11월 3일 광주 학생 외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바로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요즘 학생들 안 움직인다 그러는데 요즘 학생들 보면 우리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학생의 날이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11월 4일인데 세월호 학살이 일어난 지 오늘 934일이 됩니다. 박남기 선생이 의식불명이 된 지 오늘로 357일입니다. 내일 다들 아시겠지만 장례식이 있습니다. 358일 만에 아직도 안식을 구하지 못한 채 성대를 맞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남부 쪽에 가면 경성대학교가 있습니다. 저쪽에 오늘 1986년도 11월 5일날 방해를 하네요. 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셔서 뒤쪽에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앞에 뭐 이렇게 침뱉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의 있으신 분들은 불편하게 있지 마시고 앞에서 앉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성대학교 1986년도 11월 5일날 오후 12시 33분에 진성일 열사라고 그 당시 전남 독재 시절에 투신을 했던 열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 96년도 추모사업회 만들지 못한 게 올해가 꼭 30주년이 돼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여기서도 추모사업회가 있는 추모식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늘 졸업생들까지 모여가지고 시국선언을 한다고 봅니다. 전국이 별빛고 있고 촛불이 횃불이 들불이 되어서 지금 박근혜의 마지막을 그리고 끌어내려야 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지금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시대에 같은 길을 달려가는 이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934, 934일 말씀드렸는데 정말 900 며칠이 아니죠. 대부분 지금 뭐 사건마다 수천일씩 지금 숫자들이 우리는 보통 무심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심한 숫자가 아니라 피눈물이 뚝뚝 흐르는 숫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숫자들이 경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 시작이 이 해운대 엑스포가 지진의 진원지나 또는 휘발유의 진원지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바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토크 콘서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이번에 꼭 토크 콘서트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야기 마당을 말을 쓰자. 앞으로도 토크 콘서트는 말 말고 우리 이런 자리에 할 때는 꼭 이야기 마당이라는 좋은 말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결연에 맞서라 하는 게 있습니다. 수십 년 독재 시절에 우리의 내재화된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떨쳐낼 것인가, 그리고 그 해답은, 그 고민은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의 두려움 맞서라 요 이야기마다 시작되기 전에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다 끄덕하면서 누가 만들었나 궁금했어요. 아, 예, 예. 어떤 말씀을 하셔도 손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 사실 뭐 오늘 이 자리가 혹시 뭐 대선 출정식으로 알고 오신 분 없죠? 그런 자리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목표 있게 우리가 올려서 이 시대에 진정한 정치인을 만들기 위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지질하고 천박한 정치인들 너무나 봐왔기 때문에 위풍당당한 정치인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믿고 우리가 오늘 초청하는 자리를 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나라를 얻어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두레나 마스라 하는 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저도 상당히 즐겁고 사회를 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요 모실 때 그냥 뭐 모시겠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소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이러면 어떻게 요즘은 뭐 탄핵하자, 하야하자 이런 거 쓰는데 저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가짜 보고 자꾸 내로 탄핵하자, 하야하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보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박근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좀 감정을 실어서 해야 됩니다. 내려와! 하야 뭐 하야해서 안 됩니다. 내려와! 씨! 그 다음에 오늘은 정치인의 승리 아닙니다. 이재명! 이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올라와? 그만해라! 알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주세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아픈 분들 거꾸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민족 반유자입니다. 여기서 진단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박근혜! 하면 내려와! 이재명! 하면 나와주세요. 그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멋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박근혜! 이게 시그게 아주 보이거든요. 기분 나쁜 사람 시 바깥인 거거든요. 자, 좀 계속 또 해볼게요. 자, 박근혜! 이재명! 빨리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잘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옆에서 진짜 기분 나쁘네. 잘생겼다! 네. 저한테 얘기가 아니습니다.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했죠. 네, 하시랍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재명 보통 성남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성남시장보다도 성남시장을 더 좋아합니다. 이 시대에 성나지 않으면 시장이 아니죠. 네, 시죠. 맞습니까?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 이렇게 요즘 뭐 하도 인기 좋으셔가지고 이밖에 오셨다는 소리 들리긴 하는데 오늘 일부러 이 자리에 우리 부산시민께서 짧은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보다 앞서가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이신 모든 민주시민의 큰 감동과 박수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정신을 알았는데 작년에 왔을 때는 별로 많이 오셨는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입구에 계신 분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원래 뭐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 제가 원래 강연을 하면 가능하면 재밌게 살자. 우리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뭐 배워놓은 거 아니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혹시 여기 학생들은 나중에 레포트 쓸 때 내가 하는 얘기를 인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전혀 헛소리는 아니니까 실망을 풀어놓고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롭지 않다 그런 공감하는 자리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부산은 또 우리 주최 측이 있으신데 주최 측 요구사항이 있어요. 30분 안에 얘기를 끝내라. 끝내고 이제 대화 타임 물어볼 게 좀 있대요. 물어보고 의견 나누게 된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마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또 의견 이런 듣는 시간을 또 갖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짧게 원래 요약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네. 이거 개그 요약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긴 한데 최대한 짧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순실 요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고하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든 도구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동원하면 안 된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정치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의 대리인이죠. 성남시 시청에는 시장실을 개방을 해놨어요. 이 중에 혹시 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관광상 얼굴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계시네. 그래서 자 시장실 열어놓고 아무 때나 들어와라. 뭐 회의할 때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들어가게. 저희가 회의하다가 어제도 이해찬 총리하고 얘기하다가 우 몰래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제 사진 인증 하나 하고 이 문을 열어놓죠. 우리가 사실 그러려고 월급 받는 거죠. 초등학생들 많이 오는데 초등학생들한테 3학년들이 옵니다. 시장실 다 개방해놓고 아무나 오되 초등학교 3학년은 의무적으로 다 지나가게 설계를 해놨어요. 3학년 교과 과정이 그게 있습니다. 내부장 바로 알죠. 그걸 뭐 공부관실이라고 하는 공부실이라고 하는 게 아무 쓸데가 없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애들 교육 과정에 맞춰가지고 다 사료를 갖춘 다음에 시청 오는데 꼭 시장실을 들렀다고. 제가 있어 꼭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어줘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9살 좀 됐죠. 한 11년 지나면 투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닌데 아니라니까. 박수 치고. 그거 아닌데 자, 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인해달라고 막 훑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맞히면 내가 사인해준다. 첫 번째,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90% 이상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아주 똑똑한 학생은 박근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극소수, 우리요 이렇게 하는 극소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사례로 하나님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마 저녁밥상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은 집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주인이시면 성남시 주인도 하나님 뵙지는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 그럼 성남시 주인은 누구야? 그러면 그럼 시장님이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그럼 제가 내가 주인 맞지? 그럼 맞대요. 그러면 주인님하고 전화 한번 해라. 그럼 이제 애들이 그때 좀 약간 깨요. 그래서 장난삼아 막 흔들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준비된 무게가 있죠. 그럼 넌 친구는 내 거다. 너 내 거, 이거 안 거. 그럼 애들이 그때부터 이거
와, 내가 주민이니까 너 종이잖아. 일로 와. 선생님, 놔두고, 얘는 놔두고 가지, 내 거니까. 그럼 선생님 그때 눈치 까고요. 그래, 너 이따 와. 이따 못 갑니다. 제가 좀 쓰다가 갖다 버리려고요. 또 치명적으로 딱 한 번 더 뭘 하냐면, 엄마 아빠 계시지? 네. 너네 엄마 아빠도 내 거다. 이러면 그때 애들이 확 표정이 싸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친구도 농담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얘기해봐라. 성남시 주인 누구지? 그러면 그때는 돌아가죠. 자, 성남시에다가 온 동네에다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민 성남, 성남시 시정 보험이에요. 이거는 온 동네 버스, 뭐 터미널, 막 길바닥 온 동네 붙여놨거든요. 애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때 이게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다시 이제 들어가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그러면 그때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요, 국민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을 받은 애들은 백성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무슨 국가라고 부르더라? 하면 그때는 애들이 그 단어를 합니다. 민주국가, 민주주의를 알아요. 애들이 이걸 배우는데 상황인데 배우는데 딱 현장에서 막상 얘기하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교과서에서 한 번은 가르치는데 온 동네가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도록 이 사회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충격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학생들은 성남시청에 왔다가 기분 좋게 사인 받고 시장 사진 찍고 이것도 있지만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이거. 너네 엄마 좀 팔아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평생 못 잊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죠.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진짜 그냥 박근혜 그럼 욕할 것 같고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아닌데 왜 막 대통령이라고 진짜 영화 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 저 찍는 데도 있어가지고 내가 막말 이걸로 그냥 박모 씨라고 해요. 박모 씨. 이 박모 씨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인 줄 알아요. 왕인 줄 알고 국민을 백성으로 알아요. 백성으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 대통령한테 월급 준다 하면 애들이 막 놀립니다. 그것도 1년에 2억 600만 원 준단다. 월급으로. 그럼 그때 애들이 표정이 딱 바뀌어요. 어떻게 주인한테 월급을 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분도 참 분노하기도 싫은데 그 박모 씨도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국민들이 내면 그 세금을 국민이 내는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삥 뜯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제로 뺏은 거 강제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을 위해 쓰면은 이거 돈 아깝다. 저 사람들한테 복지 이런 걸 많이 하면 이거 게을러지는데 이거. 왜 그런 표정을 보세요? 이건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이거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에요. 나는 진짜 이거 혹시 조금 잘못 말하면 김대동이가 당하듯이 당하는 정확하게 표현해요. 정확하게. 복지를 말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무성 대표께서. 그리고 교육부의 고위관리가 국민을 개돼지다 라고 얘기했죠.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 뭐 이런 거 한다니까 야 청년배당 이런 청년정책을 하면 그 사지 멀쩡한 젊은 친구들이 일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같으면 1년에 100만 원 주면 그거 준다고 일 안 하겠냐? 이 청년배당 그래서 24세대 딱 1년만 100만 원 1년에 분기별로 25만 원 주라 했더니 이 남경필 지사가 전부 청탁을 받아가지고 성남시에 소송을 하는 바람에 반만 주고 있어요. 50만 원. 50만 원 받는다고 젊은이가 야 이
이 50만 원 좋네, 일하지 말자 이러겠어요? 국민은 뭘로 하는데, 그렇지? 그냥 개대시로 실제가 집에 계산 말하는 겁니다. 이 돈 아깝게 왜? 이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남시에서 뭐 복지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무슨 정부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 빚을 냈습니까? 빚 갚고 그러다 세금을 더 얻었어요. 물론 떼먹고 도망은 체납세금인데 죽으라고 더 얻긴 했지만 네? 부산에도 번호판 띠로 많이 보냈어요. 나만 사람이 진짜 몰라요. 제가 전국으로 이 체납 징수조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으로 보냈어요. 성남시 안 내면 이상한 사람이거든. 추적해라가 얼마 전에 부산도 왔다 갔어요. 주변 얘기할 때 성남시 거는 내라 그냥 웬만하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차에다가 밖에다 수갑을 딱 씌워놓는다니까. 그거 안 다니겠죠? 그거 엄청 황당해. 노란 수갑이 있다고 차 못 가게 하는 거. 네? 딱 씌워놓는 번호 딱 끼고. 이런 건 내가 했지만 정치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국가가 원래 해야 될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의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잘 해야지. 또 공정한 질서를 잘 만들어 유지해야지. 이 질서 유지, 그다음 국가 안보 이런 비용 써야죠. 그거 하려고 세금을 내지. 그러나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기본 위에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 34조에 딱 써놨는데 꼭 그걸 안 따지더라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우리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출한 돈, 그 세금을 비용은 최소한 적게 쓰고 최대한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그걸 복지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늘리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우리 대통령 붙이기도 그러고 안 붙이기도 그러고 박씨 박씨 이게 박씨 했다고 뭐라는 거 아닌가? 그냥 그분 근데 진짜 말하기가 진짜 진짜 어려워요. 저는 이미 대통령 아니라고. 저도 이미 대통령 아니죠. 조사할 때까지 기다리나? 그냥 좋게 말할 때 가지. 집에 가지 그냥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해가지고 이제 꼭 힘들게 만들어요. 하여튼 국가는 원래 국민의 복지 수준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무가 있고 우리 박 그분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때 기가 막혀 하는 분이 있죠. 정세 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능해? 그러니까 대통령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맞는 것 같은데 성남시는 진짜 정세 없는 복지를 했어요. 똑같은 세금 가지고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줄이고 탈루세금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만든 예산으로 1년에 약 1,000억, 그래서 1,200억씩 빚 갚고 그 빚 갚는 거 다 끝나서 2014년부터는 교육복지, 노인복지, 보육복지, 장애인복지 지금 저분들 와서 그런데 왜 성남시가 그렇게 잘하더니 후퇴했냐? 더 세게 해야지. 지금 저러고 지금 시비하신 거예요. 성남시가 목을 놓고 해야지. 지금 무슨 사연이 좀 있어야 되구나. 하여튼 장애인복지도 전국 최강이지 사실.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아껴가지고 청년배당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뭐 산후조리식, 무상교복 이걸 했더니 저보고 악마를 하잖아요. 악마. 네? 진짜 본인이 말한 본인은 빈말로 얘기한 정세 없는 복지를 진짜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야 성남시 잘한다. 다른 데 배워라. 우리도 따라할게 이래야 정상인데 너 악마야. 이 악마라고 한다는 저기 역시 그 김무성 그분이야. 아니 자꾸 이러니까 내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보고 감정 때문에 제가 좀 뒤끝 장년이거든요. 제가 진짜 뒤끝 장년입니다. 나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알죠? 거기 깨져서 끝까지 가서 근데 이분이
나를 악마라고 그러지. 국민 나한테 이끌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최근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최순실이 아니고 박근혜 게이트고 박근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새누리 게이트다. 그리고 새누리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새누리당의 대표니 박근혜 비서실장이니 등등을 한 김무성은 정경은퇴 먼저 하고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악마라고 흉 안 봤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했어. 예? 나를 복지 많이 한다고 세상에 악마라고 악마의 속삭임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비난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꼭 가슴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마 계속 할 거야 내가. 뭐 건수만 생기면. 일대하고 어버이 연합하고 엄마부도 박살내 주세요. 어버이 연합 내가 지금 어디 하려고 했더니 어디 가버렸대. 어버이 연합이 성남에 와가지고 그 소위 유명한 형수 쌍욕 테이프 틀고 막 온 동네 방송하고 다녔어. 나한테 지금 걸렸어. 헷갈리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다시 되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몸통이잖아요. 몸통의 수족이잖아, 수족.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 집단의 머리 박근혜, 몸 새누리, 손발 다리 김무성. 에? 맞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자기는 아닌 척하고 말이야. 마치 제3자인 듯, 피해자인 듯, 해결사인 듯 한 이상한 행동을 해서 요새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잊지 말자 김무성. 그리고 요새 또 유승민 대표한테도 그 얘기 한 번 한 거예요. 유승민한테도. 아니 청년배당을 비난을 했더라고. 저는 저한테 뭐 부당하게 뭐라 그러면 절대 용서 안 하고 안 잊어버려 우리는. 청년배당을 성남시만 하면 불공평하지 않냐, 하지 마라 이런 취지예요. 아니 원래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으니까 전국에 확대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남에 한다고 나를 비난하냐 말이에요. 그래 내가 거기도 나한테 한번 찍혔으니까 보복해야지. 그래서 이번에도 유승민도 수족이다 내가 한번 했습니다. 아닌 척 하지 말고 책임져라 내가 한번 한 거예요. 하여튼 보복은 좀 했으니까 좀 되돌아가서 정부에서 빈말로 증세 없는 복지한다고 막 얘기해놓고 그건 사실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기극이었죠. 근데 그 사기극을 나는 진실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운영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도 계속 괴롭히는데 다행인 거는 역시 세상이란 공평한 거예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성남시 복지정책을 마구 막아주니까 유명해졌어. 이게 세상에는 다 산이 높은 만큼 계곡이 깊고 양지만큼 음지가 있는 거지. 이게 음양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에 일방적 위기가 어디 있어요? 위기 같은 속에도 기회적 요인이 있고 또 기회라고 좋아하지만 그 안에 또 위기 요인이 있거든. 좋다고 헬렐레 하면 그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그 이전에 세금 막 아끼고 열심히 걷어서 빚 갚고 모라토리엄 뭐 소위 졸업하고 복지 막 늘릴 때는 가만히 있어서 동네에서 잘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야. 근데 성남 사람들은 해가지고 막 성남 사람들이 딴 동네 전화해가 약 올리고 그랬지. 예? 야, 우리는 이것도 한다? 우리도 한다? 이런 게 했는데 속도가 늦는 판에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도 내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언론에서 붙여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름 붙인 일이 없어. 했더니 정부에서 요거 맞겠다고 시행령 고치고 뭐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를 콕 집어가지고 돈으로 청년들 환심 사는 거 누가 못하나?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박근혜 대표도 박근혜 그분도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를 건드니까. 그리고 요걸 막기 위해서 성남시 재정을 뺏어가기도 하고 또 남경필 지사 시켜서 성남시 보고 금지 소송하고 이러니까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자치단체 같으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을 하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도 그래, 부산도. 하지 말라면 못해.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를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말을 들어야 돼. 돈을 막 열심히 아끼면은 나라에 돌려줘야 돼. 계속 아끼면 내년부터 지원금이 줄어들어.
그리고 딴 용도를 못 써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해. 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뭐 다른 면도 좀 있어 보이긴 한데 내가 그 얘기는 할 건 아니고, 그죠? 예, 내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재정 문제를 정부에서 막 자꾸 탄압을 하고 막으니까 제가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져가지고 성남시 복지정책이 사실 1인당 1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성남시가 뭐 살만하네, 우리가 뭐 한번 이사 가보자. 이 중에 성남시 이사 가고 싶은 사람 많죠? 빨리 오세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집값이 비싸가 못 오는데 지금 추세를 가면 집값이 더 빨리 오르거나 더 느리게 떨어지기 때문에 성남시로 이사 오는 게 지금도 이익이야. 네? 근데 이게 1인당 예산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가구당으로 3명 치면 30만 원 정도인데 1인당 10만 원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 지원도 하고 뭐 이런 많이 하는데 이게 전국으로 대한민국 전부에 확대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5조 원이에요. 5조 원. 5조 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개예요? 잘 모르겠지. 근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올해 내년 본 예산만 400조입니다. 400조. 그리고 국방 예산 41조예요. 네? 그 중에 무기 구입은 이런 예산만 11조인데 이 11조가 너무 많으니까 또 11조네. 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잠수 못하는 잠수함을 만들어. 이 못 나르는 헬기에 총알 뚫리는 방탄복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북한이 1년 국방 예산이 뭐 명시적으로 나온 게 1조대거든요. 40배를 쓰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돈을 40배를 쓰면서 미군이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에? 이상하다. 요거 쓸데없는 데 쓰는 돈 찌끔만 뜯어내면 조금만 그러니까 추경 예산까지 가면 보통 450조 될 텐데 1.2%면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막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소리 나오는 그거 청년배당, 산후조리, 교육지원, 교복지원, 보육지원 다 하고도 남는다. 이게 5조가 없어서 못합니까? 5조는 저도 예산을 삭감해봐.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맨날 한 게 예산 삭감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빚 갚아야 되니까. 삭감하는 일이었는데 딱 요 정도 예산은 1%대 예산은요. 대통령이 인상 빡 쓰면서 1시간 안에 해와 하면 바로 해올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 동네 뒤에 저 시골인 데 가보면 차가 나밖에 없는데 4차선 이런 거 많습니다. 많죠? 아, 돈이 없어서 야외를 못 나가시구나. 아, 뭐 이해합니다. 뭐 부산 경제가 너무 나쁘다더라고.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예산 특히 뭐 국방 예산 이런 거 그 돈 조금만 아끼면 지금 해외에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자원 내교한다고 퍼본 돈이 얼마입니까? 37조? 거기다 앞으로 더 들 돈 아마 6, 70조 된대요. 강에다 처박은 게 얼마예요, 강에다? 31조? 뭐 이자 비용 하니까 31조 들어갔다는 거예요. 22조에다 더하기 뭐 비용까지 한 31조라는데 그런 거. 이거 중에 남아서 이러는 거거든요. 결국 예산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1% 만드는 거는 1시간 나걸려. 인상 팍 쓰면 바로 해온다니까요. 빨리 하세요. 네? 뭘 빨리? 그거 하면 이제 지금 선관위에서 지키고 있어 지금. 뭔지 모르지만. 헷갈리게 하지 마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1%도 안, 1%에 딱 불과한 건데 그러면 얼마나 국민이 행복해지겠냐고요. 그리고 그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인드 문제인데 이거를 세상에 이번에 연말에 또 예산 올라왔는데 경로당에 300억 그 난방 지원, 냉난방비, 난방비 이것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또 없어졌어요. 300억이에요, 300억. 이 노인을 존경하는 정부가 왜 이러지? 네? 뭐 건강을 좀 시원하면 건강해지라고 그런가?
이런 짓을 하면서 복지를 줄인다고요. 증세 없는 복지를 한 게 아니라 복지를 축소하는 증세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 입에 습관이 돼서 미안합니다. 네. 이분한테 상을 주라. 응? 잘한다 그러고. 그랬더니 결국은 상은커녕 계속 괴롭히다가 나 괴롭히다 이렇게 된 거야. 네? 나 안 괴롭혔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다고 이제. 제가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결국은 국가 운영은 철학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철학의 문제 중요하고 의지의 문제다. 의지.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자라고 하는 주제를 잠깐 지금 얘기할게요. 뭐 시간이 꽤 됐네 이제 벌써. 우리 안에 대한민국은 1인 1표 국가 아닙니까? 그죠? 1인 1표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면 숫자 많은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숫자 많은 사람들한테 언제나 불리한 세상이 계속되어 왔어요. 왜 그럴까? 이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라고 하자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면서 합의한 게 있죠. 헌법이죠, 헌법. 근데 이게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그 뿌리야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일본에 부역하고 나라 팔아먹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그 민중들을 괴롭히던 그 자들이 처벌이나 청산은커녕 대한민국 지배 세력으로 싹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각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배 구조가 매우 불공평하고 매우 부정의하고 매우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합리한 기득권 구조에서 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매우 소수고 그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다수가 원하는 합리적인 공정한 평등한 세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가 못 겪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이렇게 지고 있을까? 지고 있는 이유는 이 다수가 상당수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포기. 아이고 내가 뭐 해서 되겠어. 어차피 정치는 저 인간들이 하는 건데 뭐 내가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나.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 싸워 자꾸. 작은 차이 때문에 자꾸 싸워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원래 사실 우리나라는 이것도 진짜 개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있는 이 집권 기득권 세력은 보수 아닙니다. 아시죠? 그거 쓰레기예요. 쓰레기죠. 불법 부정부패를 밥 먹듯이 하고 보수의 이름으로 방어를 카바를 하고 있는 쓰레기지. 쓰레기 집단. 네, 그거 말고 이 쓰레기 집단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뭉쳐 있어요. 해먹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나? 사실인데 뭐. 해먹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막 싸우다가도 먹을 거 생기면 절대로 안 싸워. 막 뭉쳐. 그죠? 근데 이 소위 세상 잘 돼보자고 하는 소위 진보로 불리는 블록들은 내가 이익을 보기보다는 세상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공리적인 이유로 활동을 하는데 이거에는 약간의 이 자긍심, 자존심 이런 게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좀 기분 나쁘잖아.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세요? 아 기분 나빠 안 해. 여기까지는 좋은데 좀 심하면은 너 그런 뒤통수를 이 소위 분열이죠. 갈등과 분열. 물론 이거를 조장하기도 해요. 편을 갈라가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호남, 영남 이런 식으로 가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조장을 해가지고 갈등을 부추기죠. 하여튼 이렇게 분열해요. 그리고 또 일부는 매수하죠. 기득권자들이 갖는 이익을 조금 나눠줘. 조금. 야 이리 와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일부를 포섭합니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발등을 찍게 만드는 정보를 자꾸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죠. 사람은 저는 예수님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부처님도 자꾸 막 이상한 정보를 막 광주는 폭동이야, 광주는 폭동이야 계속 주입하면 나중에 나쁜 놈들이네 그랬을 것 같아. 저 중생을 구제해야지. 사실 전두환 중생을 구제해야지 왜 광주 그 피해자를 구제합니까, 그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정보란 그런 거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왜곡된 정보를 투입을 하면 사람들 판단이 흐려지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투표를 해보면 상당수는 포기, 상당수는 싸워, 상당수는 자기 편으로 매수하고 정보를 왜곡해서 결국은 찍어보니까 소수 기득권자들이 계속 다수 피해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계속 되어 왔어요. 계속.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변환점에 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정보를 소수가 통제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여의도에 계신 분들 참 불쌍하게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선 되면요 가서 막 의욕이 넘쳐 막 해요. 뭘 막 하는데 예를 들어 모 의원이 지금 그 박준민 의원 같은 경우에 막 의욕이 넘쳐가 막 하는데 지금 또라이로 만들고 있어요 언론이. 예? 점점 막 때려가지고 계속 이상한 짓 하는 사람으로. 근데 대중들은 그거를 박주민 의원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다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계속 저 사람이 좀 과한 행동을 한다, 과한 표정을 짓는다, 과한 발언을 한다는 자꾸 주입되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마음속에 진짜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꾸 주변에서 자꾸 압박이 들어오면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요 언론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면 대중들하고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평소에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배추 농사 많이 하는 동네를 관할하는 국회의원은 이런 짓을 해요. 가을이 되면 배추 한 단을 몰래 들고 와.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던져. 근데 던질 때도 연구를 합니다. 그냥 던지면 안 되잖아. 야, 어느 각도에서 카메라가 있는지 딱 보고 잡히는 장면이 이렇게 던지면 안 되잖아. 이게 사람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데 요렇게 찍도록 연습을 한 다음에 그거 한번 딱 던지면 1년 농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은 그거 찍어. 이 원래 사람이 개한테 물려 죽어도 뉴스가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성질 난다고 개 일로 와봐 너 다리 꽉 한번 물어버리잖아요. 아니 9시 뉴스야 9시 뉴스. 전에 여러분도 보셨죠? 성남시 그 개가 유기견이 초등학생 물었다고 채널A에서 그거 채널A 보는구나. 채널A만 하루를 풀로 2시간마다 24시간을 보도를 했거든요. 성남시의 행복이라고 제가 유기견을 키우는데 그 유기견이 사실 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좋다고 와 그러니까 다 지도 좋다고 이렇게 안았는데 학생 하나 눈 옆에 살짝 긁혔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 데려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가지고 의사가 닦고 요 딱지 이렇게 밴드 붙인 다음에 우리 집 시장실에 와서 사진까지 찍고 갔어 이렇게. 예? 왜냐면 방문하는 3학년이었거든. 그거를 채널A가 찍어가지고 그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렸더라고. 그림을. 그림을 가지고 초등학생인데 걔가 왕 달려드는 그림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멘트가 이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개 하나를 제대로 통제를 못해가지고 키우는 유기견이 초등학생을 물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보셨죠? 채널A 봤다고 뭐라 안 할 테니까 번쩍했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막 반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회의원들 대개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언론에 맞춰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중들도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걸 보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망가집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통제를 해가지고 사람들 바보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조작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게 깨지기 시작했다고요. 그 깨진 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어제 사람들은 부산에도 지하철 있죠? 없는 줄 알았더니 부산에 지하철이 있으면 옛날에는 지하철에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다 신문 보고 있었죠. 이렇게 중앙일보는 신문을 지하철에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신문 폭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요새 신문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노컷 뉴스라고 무슨 메트로 이런 거 요새 메트로 배포하나요? 그거 하나 버티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나머지 국가지는 다 망해버렸어요. 그게 한 몇 년 동안은 한 4, 5년 정도 엄청난 대박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 전혀 안 봐요. 이제 뭐 봅니까? 딱 내리면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신문 방송에서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변에 정보 전달을 잘 못했는데 요즘은 이걸로 너무 쉽게 주변에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봐라. 이거 재밌다. 이거. 순실이가 세상에 뭐 했대? 뭐 이러면서 막 뭐, 그래? 에이. 야, 이럴 수가. 이러면서 대중들끼리 횡적인 정보 교류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정보 네트워크 기술인데 그만하라고 때린 거야? 예. 요거만 다 할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면 예. 근데 이게 지금은 횡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카톡으로 온 정보, 뭐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 요새 무슨 마음 카페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이 마음 카페 요새 유행이에요. 애들 키우니까 정보를 넣더라고. 이 마음 카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수평적으로 교류하고 자기들 주장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니까 전처럼 정보를 독점해가지고 당하는 상태에서 대중들이 드디어 조직화,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있어요. 미국의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호롤단신, 나는 사회주의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무소속이었는데 민주당 경선을 이길 뻔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진짜 이겨버렸어. 트럼프는 공화당의 내부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대중들하고 직접 소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직한 다음에 공화당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지금 골치 아프게 됐죠. 이걸 미국의 정치 제도가 이걸 커버를 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결국은 대중들이 정치를 강제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미국만이 아닙니다. 영국도 그래요. 영국. 브렉시트. EU 탈퇴를 정치권이 원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탈퇴를 결정해버렸어요. 필리핀, 대만, 뭐 예를 들면 스페인의 포데모스인가 뭐 신흥정당. 요새는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중들이 정치를 강제하는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징조가 조금씩 보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미 7.3.1 재보궐선거 2014년 그때 우리 국민들이 이미 하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 유명한 사람 안 찍기로 했습니다. 그 동네에 살지도 않으면서 낙하산으로 온 유명한 사람을 그전에는 무조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 가면 무조건 다 당선됐어요. 근데 그거 믿고 그때 막 돌리다가 싸그리 다 떨어졌죠. 이게 첫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내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우리의 삶에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보따리 싸가지고 또 갈 텐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 거죠. 이번 총선도 비슷합니다. 이번 총선도 사람들은 종편에 사람들이 다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종편을 맨날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봐. 아유, 저거 다른 사람은 다 속았을 텐데 어떡하지? 근데 나는 안 속았어. 근데 딱 찍고 까보니까 아무도 안 속은 거예요. 요새 종편이 총선 지나고 나면 태도가 싹 바뀌었죠. 싹 바뀌었어요.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따가 되게 생겼다. 이걸 안 거예요. 확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상황에 다가갑니다. 내년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어요. 이거는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팍 꼬꾸라질 수도 있고 겨우 다시 유지를 하거나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게 결정된 중요한 기점인데
지금까지처럼 지금 정치권이 자기들끼리 뭐 네 편 내 편 먹고 야 너 네가 국회의원 몇 명 데리고 있냐? 네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정치권들이 막 어거지로 답을 몇 개 만든 다음에 대중들한테 이 중에서 골라라라고 던지면 대중들이 네, 이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제일 덜 나쁜 게 뭘까? 고르는 그 짓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상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은 대한민국은 1%가 지배를 합니다. 실제로. 1%가 지배하는데 나머지 99%가 싸울 필요 없어요. 싸워지지도 않습니다. 딱 우리도 1%만 행동하면 됩니다. 1%만. 1%가 움직이면 나머지는 같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1%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해서 뭐 되겠냐 이게. 자, 여기 한 500명 되신다고 그랬나요? 500분 정도가 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은 정보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500명이 저한테 강사료 안 줄 거죠? 대신에 제가 이건 진짜 공짜잖아. 공짜로 하기 좀 그러니까 강사료 대신에 제가 뭘 하나 부탁할게요. 뭘 하냐면 내일부터 포털 사이트에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기사가 나오면 거기다 좋아요 한 번만 누르세요. 이 좋아요 한 번을 눌러주면 여러분이 좋아요 한 번을 딱 눌러주면 500개 좋아요가 걸렸다. 공감 500개. 그럼 무조건 공감 뉴스 1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대중이 가진 힘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냐면 이게 얼마나 세면은 국정원이 이런 걸 하고 있냐고. 에? 국정원이 걸리면 뭐가지예요. 그 좋은 직장을 날린다고. 그걸 감수하면서 원장이 시켜가면서 국정원이 한다고. 국정이. 왜? 엄청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사 들어가면 제목 보고 다음 보는 게 뭐예요? 댓글을 봐. 내용은 그 다음에 봅니다. 제목과 댓글과 내용 이런 순서를 보거든. 요거를 알고 있다고 다.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보통 좋아요를 눌러.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행동이 모이면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개개인이 가진 힘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강해졌다. 예, 우리 행동하는 소수가 가지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우리는 분열해서 이길 수 없어. 맨날 졌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길 수 없을 거다. 내 혼자 싸울 거다. 외로움이죠. 이제 외롭지 않아요. 너무 많아. 여기 부산에 이 인원만 내일부터 30분 동안만 SNS로 놀면 부산이 뒤집힙니다. 저 혼자 3년 동안 이렇게 막 죽으라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가 카카오 스토리,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저것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유튜브. 또 할 거야. 생기기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뭘 하나 써가지고 솔직히 주요 언론에서 이재명 안 써줍니다. 써줄 때 있지. 나쁜 것만. 그런데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여기에다가 똑같은 거 5번 딱 누르면 최소 70만한테 딱 도달합니다. 그리고 70만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 중에 있는 분들 극성 있잖아. 막 리트윗, 뭐 좋아요, 공유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200만, 많이 가면 300만. 이건 9시 톱 뉴스예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2시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중에 새벽 2시에 저한테 쪽지 받은 분 없네. 다행히 착하시. 있네. 새벽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쪽지에 답을 해주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새벽 2시에 보통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성이죠. 이렇게 답 받으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럼 리트윗 하면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위 페이스북 이런 데 써놓고 좋아요 야 2개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거 누를 때 절대 안 눌러주잖아. 요거 누를까 말까 요거 진짜
이게 사람 심리니까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게 바로 소통이지. 그러면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각성하자. 옛날에 대한민국의 소위 87년 체제, 진정한 첫 번째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도 5.18 광주 소위 그때 당시 사태를 그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였음을 알리는 그 소수의 유인물을 뿌리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돼서 바뀐 거예요. 그 작은 시작으로부터 그 유인물 50장 뿌리려고 1년씩 감옥 갔습니다. 이 50장 뿌리려고 감옥 갔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한 3개월만 노력하면요 밴드 이런 거 쭉 하면요 3,000명 만드는 건 순식간이야. 거기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언론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 주장을 관철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아까부터만 난리야서 여기까지만 저는 일방적인 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막 때리는 거 때려봐. 아까 이 소리가 이 소리예요. 아 진짜 네. 너무하지. 입에서는 더 심한 게 나왔습니다. 아까. 네, 네. 마이크 안 대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하여간 원체 거침이 없으시고 또 말씀 재밌게 잘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죠? 네. 부산시장보다 더 많이 합니다. 성남시장에 내려와가지고. 사실은 요 뒤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이광수 교수님하고 또 이야기 마당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 한 30분을 여기 앉아도 되죠? 예. 무서워가지고. 예, 30분을 조금 정도 지나셨는데 원래 우리 예정된 시간이 9시입니다. 그래서 9시인데 3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늘어져도 괜찮을지. 예. 고맙습니다. 박수를 안 치셔도 원래 그래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얼마 전에 새누리당의 신수지라는 친구가 질문을 냈다가 신보라. 죄송합니다. 신보라라는 그 친구가 질문을 했다가 말렸죠. 보니까 이게 저는 보니까 지혜를 지가 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벅 쪄가지고. 그 혀를 제가 물어준 거지. 예, 이건 이 머리에 든 게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님하고 또 아주 맛으로 이야기 마당을 이끌어 주실 분이 지금 계속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원래는 위안배 기자하고 같이 세 분이서 이야기 마당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못 오셨고 그래서 오늘은 이광수 교수님하고 이재명 시장님 두 분이서 아주 불꽃 튀기는 썰전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이광수 교수님은 지금 부산예우대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역사학자입니다. 인도사 전공입니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죠. 한 10년 전부터 사진과 인문학을 접목해서 많은 책도 내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강단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하고 있는 아주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부산예우대학교 이광수 교수님을 이야기꾼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예, 얼굴은 웃고 있지만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혹시 오실 때 주머니 혹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주머니에 그것도 쓰레기 꺼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머니 혹시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주머니 바지든 넣어보시면 혹시 이렇게 뭐라도 꺼내보십시오. 꺼내면 뭐라도 꺼내보십시오. 없으면 빈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꺼내보십시오. 이렇게. 여기서는 물론 바보로 보입니다만은 근데 돈도